자, 내일을 위한 준비해 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이분과 함께하고 있죠? 김태수 금융작가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참 기댈 곳이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내일은 좀 달라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가질 뿐인데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오늘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하락했고, 물론 이제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서 미국 시장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것도 좀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기관들, 오늘 같은 날 보면 기관들 굉장히 배신감이 크게 들죠. 증권, 보험, 투신할 거 없이 모두 일제히 매도세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개인들만 지금 지난 금요일에 이어가지고 이틀 연속 순매수에 나서고 있는데 좀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그리고 뭔가 뚜렷한 해답이 없는 그런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특징적으로 봤던 게 이제 NC소프트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NC소프트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다라고 봤는데, NC소프트는 주가가 올랐어요. 보합권에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코카콜라나 아니면은 넷플릭스가 목표 주가를 기관에서 30%를 낮춰버렸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 세계 시장이 요동을 칠 겁니다. 근데 한국의 NC소프트가 바로 한국 시장에서는 그 등급에 있는 회사들이에요. NC소프트가 29위 정도가 되는데 등급이. 근데 미국 시장에서는 넷플릭스나 코카콜라가 앞뒤로 있거든요. 28위, 30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뭔가 시장에서는 좀 기관에서, 자꾸 기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기관에서 뭔가 펀더멘탈이라든가 아니면 주가를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신중하게 해주셔야지 개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이런 보고서들을 보고 좀 투자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또 하나 나왔던 뉴스가 이제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할 거다.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한국은행에서 해외 경제 포커스를 발간을 하면서, 지난 주말에 발간을 하면서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100달러 올라설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국제유가가 러시아의 어떤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이제 좀 미국이 개입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실무진 회담을 했는데 어떤 성과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대체 수요를 자꾸 석유를 쓰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셰일가스 업체들도 지금 미국에서 투자를 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를 계속 밀어 올리는 원인이 되고 있어서 한국은 특히 이제 유가에 좀 예민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 좀 답답하긴 한데, 지금 이 상황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주에 FOMC 회의 있죠. 그리고 대형 기술주들 실적 발표 시작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도 뭐 화요일날 골드만삭스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유나이티드 한 거 뭐 이런 회사들이 줄줄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형 기술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잘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에 좀 집중을 해볼까 하는데요. 내일 국내 시장에서 조금 뭐 긴 안목으로 혹은 뭐 단기적인 안목도 괜찮습니다. 좀 이거 사서 좀 괜찮겠다 하는 종목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오늘 웹캐시라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웹캐시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 횡령 사건이라면 그 정도 자금이 빠져나갔는데 회사에서 아무도 몰랐다. 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AI,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자동으로 경영진들한테 실시간으로 자금 현황이, 그리고 시제에 남아있는 것들이 보고가 되게끔 이제 웹캐시에서 경리나라, 그 상품이 이제 경리나라라든가 브랜치, 뭐 인하우스뱅크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부 그런 것들을 이제 AI 안심 경영 리포터를 만들겠다,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그동안 이제 경리나라라는 그 대표 브랜드가 있죠. 그러면서 KT 계열사 쪽을 통해 가지고도 엄청나게 또 많은 모집을 했습니다. 고객들을 모집을 했고, 그래서 지난해 3분기 이후에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확보가 된다는 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뭐 신한금융 투자나 이런 데에서는 경리나라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서 굉장히 독보적인 그런 뱅킹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내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어떤
성장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신한금융투자에서 예상하고 있는 거는 매출액이나 그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2023년도까지 계속해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순이익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미 또 많이 또 17% 이상 또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막 증가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저평가되는 그런 기대주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지금 현재 47,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제 많이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에 쭉 하락을 했는데 지금 25,000원대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현재가에 매수를 해서 들어가면은 그래도 앞으로 뭔가 기대치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목표가를 짧게는 32,400원 정도까지 보고요. 선별매가는 24,000원 정도로 두면은 좀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주가가 이렇게나 많이 떨어져 있었네요. 한동안은 그래도 네. 뭐 부각이 되면서 뭐 시장에 관심을 좀 받았었던 종목이었기도 했는데 말입니다. 지금 네. 가격대 많이 낮아진 지금 웹캐시 32,000원대까지 올려보자. 32,400원까지 한번 목표가 설정해보자라는 말씀 기억해 두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작가님, 오늘 밤에는 미국 증시가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권 운동을 하셨던 분이죠. 그분을 기리면서 휴장을 합니다. 일단 지난주에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성적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1.9%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전자상거래가 특히나 8.7%나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존닷컴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어요. 소매 쪽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제조업 생산량도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조업 쪽에서 마이너스 0.3% 감소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미국 경제 전체 활동에서 이제 한 12%밖에는 제조업이 차지를 하지 않다 보니까 충격이 좀 덜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소비자 물가도 최고치로 또 올랐고 생산자 물가도 또 따라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주 실적이 나왔는데 이 JP모건 체이스나 뭐 시티그룹이나 이런 회사들이 비용 발생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나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웰스파거가 그나마 좀 낫긴 했지만은 웰스파거가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현재 S&P 500 기업들 중에 발표된 기업들 중에 한 60% 정도가 인건비가 상승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의 어떤 하락이 주가의 하락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주요 이제 대형 기술주들 실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순서대로 이제 일자대로 만들어 봤는데 1월 25일부터 해가지고 2월 2일까지 쭉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애플, 알파벳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다 오를 거다. 주당 순이익이 다 오를 거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존닷컴하고 이제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이죠.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이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지켜보면서 우리가 그 분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내일 일단 뭐 미국장은 휴장에 들어가지만 그래도 우리 또 긴 시각으로 미국에서도 꾀할 수 있는 유망주도 찾아보는 어떤 작업도 하고 있으니까요. 종목 이야기도 들을게요. 오늘은 어떤 미국 기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좀 한국 분들한테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 트렌드를 가지고 이렇게 스토리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쉽게 이제 하나 먼저 예를 먼저 드리고 제가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S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홈쇼핑, 그 온라인 쇼핑몰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차트를 준비했는데, 이게 언제적 차트냐면, 2020년도 팬데믹 이후 1년 동안 차트입니다. 아마존닷컴하고 에트시라는 종목을 제가 비교로 해놨어요. 보시면은, 에트시라는 종목의 차트가 이제 캔들 차트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닷컴이 비교 차트로 해서, 선으로, 빨간색 선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존닷컴이 같은 기간 동안 50%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근데 에트시는 300% 이상 상승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시장의 어떤 소비 트렌드를 끌고 가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걸 스토리로 해서 사람들이 투자에 나서서 이렇게 주가가 오른 거였는데, 시장에서 아마존닷컴은 대량 제품을 가지고 이제 좀 싼 가격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회사고, 이제 에트시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젊은 예술가들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이 소량의 제품을 자기 나름대로 창작해서 만드는 그런 제품들을 갖다가 이제 판매하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온라인 쇼핑의 어떤 소비 트렌드 자체가 아마존닷컴에 대해서 사람들이 중국산 저가 제품이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다 보니까 미국의 중산층들이 옮겨간 곳이 바로 에트시라는 그런 온라인 쇼핑입니다. 쇼핑몰인데, 그러면서 이 에트시에 대해서 새롭게 가치 평가를 하게 되고 매출이 늘어나고 하면서 주가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트렌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이제 가져온 종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종목은 바로 존슨 아웃도어라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캠핑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릴 거예요. 캠핑장 가면은, 한국 캠핑장 저도 많이 갑니다. 이제 캠핑장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캠핑장 가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꼭 무슨 장비 전시장에 와 있는 것 같아요. 100만 원 넘어가는 텐트도 가끔 이렇게 보입니다. 뭐 한 5, 60만 원짜리 텐트는 기본으로 많이 보이고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이제 다 트렌드가 지나갑니다. 이러다 보면 캠퍼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게 되고 다 트렌드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죠. 차에 어디 갈 때 되면은 캠핑 장비들이 막 넘쳐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냥 작은 텐트 하나, 그리고 뭐 간단한 거 하나, 이런 정도로 이제 가게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뭐 바베큐 같은 거 엄청나게 진짜 고깃집이 부럽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정말 내 몸을 위해서 고기가 아니라 뭐 연어라든가 이런 것들로 간단하게 먹는 그 정도로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다 그렇게 흘러왔고 한국도 당연히 또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단적인 예로 보냐면, 한 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행사, 국내 최대 여행사 안내문에 유럽 여행 때 등산복은 자제해달라는 그런 안내 문구도 들어갔었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고 이제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트렌드가 되어 가는데, 그러면 캠핑이나 이런 분야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2022년도 여행이나 캠핑 관련된 어떤 트렌드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은 본질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센셜리즘이라는 그 단어가 지금 꼽히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혼자 가려고 그래요. 가족들이나 아니면 다 같이 가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뭔가를 더 나아가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초보자였지만 전문가 수준으로 올라가게끔 계속 훈련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좀 더 실제로 몸에 유익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의 본질이라는 게 결국은 나의 어떤 몸과 마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나를 더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캠핑 가고 여행 가려면 예약하고 장보고 며칠씩 하느라고 사실 부부싸움도 뭐 많이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호텔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하면서. 근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회사 마치고 애들 학원 마치고 가볍게 떠날 수 있는 이런 트렌드로 바뀌고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한 제품들이 시장에서 더 많이 팔리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찾고 있는 그런 지금 어떤 트렌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존슨 아웃도어라는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이런 관련된 산업에 있어가지고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 이제 제가 준비한 차트 보시면은 거기에 지금 현재 9천만 불 정도의 전체 시가 총액이 있고요. 그리고 그 퍼가 한 11배 정도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PS 이제 주당 순이익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그리고 1년 타겟이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한 150불대에서 90불대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1년 타겟도 시장에서는 170불까지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과거 주가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펀더멘탈을 찾아가는 그런 투자법으로 이 종목을 제가 가져왔고요. 네. 목표가는 128불 정도 잡고 손절매가는 84불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저 막 이렇게 바짝 긴장하고 네. 있었는데 딱 시간을 맞춰주시네요. 자, 오늘도 한 종목 또 공부해 갑니다.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많이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하루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